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시작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약 한 달 만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로켓포 공격으로 민간인 한 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공습에 이어 시리아와 레바논 국경 인근에서 3일간의 기습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약 한 달 만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중동 국가 정상들 중에는 첫 번째였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통화한 것에 비해 매우 대조적인 행보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약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중동 정상들 중에 첫 번째로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12번째에 머물렀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 시진핑 주석보다도 통화 순서가 늦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행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이미 전 세계 주요 정상들과는 전화 통화를 마쳤음에도 중동의 우방인 이스라엘에는 전화를 걸지 않자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이스라엘 정책을 의식해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약 1시간 동안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했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과 네타냐후 총리실은 각각 성명을 내고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양측의 어조는 다소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악관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오랜 군사 협조에 초점을 맞춰 성명을 발표한 반면 이스라엘 총리실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40년 친분에 초점을 맞춰 성명을 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한 국방 협력과 미국 이스라엘 파트너십의 모든 측면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 증진을 위해 협력할 것과 이란을 포함한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총리실은 두 정상이 오랜 개인적인 관계에 주목하며 이스라엘과 미국의 변함없는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겠다는 내용으로 통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사적 친분을 내세운 것은 3월 23일에 치러질 4차 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5일 채널 12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과의 전화 통화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이란 강경 정책을 반대하는 세력과 강하게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자신이 미국 민주당과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 민주당 의원들과의 유대는 정책상의 문제이지 당파적인 연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총리는 이날 누구든 우리 정책을 지지한다면 우리는 그와 함께할 것이고 누구든 핵과 같은 실존적인 위협으로 우리를 위협한다면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로켓포 공격으로 민간인 한 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생한 피습으로 바이든의 중동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난 2월 15일 밤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인 에르빌에서 미군 기지를 겨냥한 로켓포 공격이 발생해 민간인 1명이 사망하고 최소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망한 민간인은 미국과 계약을 맺은 하청업자이며 이라크인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국제동맹군 기지가 모인 에르빌 국제공항 부근 민간인 거주 지역에 최소 3발의 로켓포가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한 이슬람 시아파 무장단체가 이번 사건의 배후를 자처했으나 미 정부 당국은 친이란 민병대가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라크 미군 기지가 로켓포 공격을 받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공격을 공식적으로 비판하면서 쿠르드 자치정부와 협력해 공격의 주체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디언은 트럼프와 바이든 두 행정부 모두 중동 내 군사적인 충돌의 중심에 이란이 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핵합의 협상을 앞둔 이란이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예멘 등 중동 지역 내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가디언은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은 이라크의 안정을 해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며 이번 공격을 이란과 관련 지으려는 의심스러운 시도를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공습에 이어 시리아와 레바논 국경 인근에서 3일간의 기습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실시한 이번 훈련은 헤즈볼라에 대한 모의 전쟁 훈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15일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을 공습해 친정부 민병대원 6명이 사망했습니다. 공습당한 지역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친정부 민병대가 주둔하는 곳이며 사망자 전원은 시리아 국적은 아니라고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시리아 방공부대가 미사일을 요격했지만 상당수의 미사일이 목표물을 타격했으며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군은 성명을 통해 시리아군 방공망이 대부분의 공격을 막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공군은 시리아와 레바논 국경 인근에서 3일간의 기습 훈련을 실시해 북부전선의 전투 시나리오에 대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기술자와 탄약 관리병, 예비군을 포함한 공군의 총 85%가 동원됐습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에 대한 모의 전쟁 훈련을 펼쳤으며 하루 3,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2006년 헤즈볼라와의 전쟁에서 5,000개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34일이 걸린 것을 감안할 때 이는 군사력이 대단히 향상된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זה תרגיל רחב מאוד. התרחיש ממנו התחיל התרגיל הזה זה ירי מהקרקע של חיזבאללה לעבר כטמ"ם ישראלי, ובעצם בתרגיל הזה אנחנו מתרגלים את הפעולות של כל החיל למעבר לחירום, להתמודדות עם איומים כאלו ושיגורים כאלו לעבר כלי הטייס שלנו. אנחנו מבינים שבסיטואציה הנוכחית בזירה הצפונית זה משהו זה כלי או שריר שאנחנו מאוד נרצה לחזק אותו. הדריכות והמעבר הקצר משגרה לחירום מאוד מאוד ישפיעו על התוצאות בזירה. 헤즈볼라는 이번 훈련을 두고 명백한 위협이라고 이스라엘에 경고했습니다.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수장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전쟁을 벌인다면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레바논 도시를 공격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도시를 공격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우리 군사 목표물을 폭격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